요즘에 이제 좀 투자자님들한테 이제 좀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자산 증식을 우리가 사실 투자 관점에서 자산 증식을 많이 하셨거든요. 사실 이제 사고 팔고 하는 시세 차익 관점에서도 많이들 하셨지만 투자 관점에서 자산 증식할 때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의 지혜들 이걸 한번 좀 정리를 요즘에 해드리고 있는데 한 11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첫 번째는 뭐냐면 복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리에 대해서도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근데 가슴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가슴으로.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복리라는 거는 이렇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요즘에 얼마 전에 보니까 신문 보니까 삼성전자가 임금 상승률이 9%인가 그러더라고요. 엄청 높네요. 네. 그럼 내년에는 오른 9%에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우리 물가도 뭐 예를 들어서 라면값이 뭐 이만큼 올랐다 그럼 또 올라간 거에 또 상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몇 가지가 그 시스템의 본질인데 하나가 뭐냐면 복리지 않습니까? 예, 복리. 복리는 단리하고 달라서 단리는 이렇게 가지만 복리는 이렇게 하다 이렇게 갑자기 치거든요. 여기까지가 사실은 버티셔야지만 요 맛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는 최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오죽하면 3년 이상은 투자하셔야 된다. 네, 3년 이상은 내가 안 쓸 돈을 거기다 박아 놓으셔야지만 어려워도 이렇게 한 번은 그래도 은행 이자보다 나았지 않겠냐. 아까 카카오 말씀하셨는데 벌써 1년 반 지나가고 있거든요. 1년 반 지나가면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17만 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파시든 아니면 갖고 가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건 좀 복리 개념은 아니지만 복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고 가고 단위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 대표적인 복리 자산으로는 투자 자산, 투자와 관련된 자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규모예요, 규모. 이게 지금 약간 좀 이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규모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제가 1,000만 원을 투자하고 우리 대표님이 1억을 투자했는데 A라는 기업이 뭐 예를 들어서 연 30%씩 간다 칠게요. 그러면 10년이면 대략 1000%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근데 1,000만 원, 현재 시점에 1,000만 원과 1억은 내가 극복할 수 있는 돈이 됩니다. 근데 10년 후에 똑같은 기업에 투자했는데 나는 1억이 되고 우리 대표님은 10억이 되셨잖아요. 이건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내가 뭘 더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자산 증식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두고 보면 좀 약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이 9천만 원을 어디서 가져오면 돼요. 이게 대출입니다. 그래서 이 자산 증식에서 이 9천만 원의 효과는 9천만 원이라는 거는 레버리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부동산이 그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자들은 레버리지를 잘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런 레버리지도 그러니까 대출이죠. 대출을 잘 현명하게 또는 내 그릇에 맞게 내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은 현명하게 하신다 그러면은 대출이라는 거는 독이 약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뭐냐면 이게 진짜 약이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레버리지 효과를 잘 활용하시면 점프업이라는 게 기회가 왔을 때 점프업도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 가장 많이 얘기하신 분들이 가난한 아빠, 부자 아빠 그 책 쓰신 분이잖아요. 네, 로버트 키요사키. 세 번째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죠. 요즘에 인플레이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화폐 가치가 많이 풀려가지고 그러니까 통화량이 많이 늘어나서 불편하다. 우리가 여기까지 알고 있는 게 교과서적인 거라면 이제 우리들 젊은 투자자님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다 알았어요. 뭐냐면 물가가 상승하고 물가가 상승하고 화폐 가치가 또 통화량이 늘어나면 주식하고 부동산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인플레 자산이 올라간다. 이걸 안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런 상황이지만 궁극적으로 또 시간 지나면 얘네는 또 올라가게 돼 있을 겁니다. 돈이 많이 풀려 있으니까. 그래서 인플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보시고 이걸 어떻게 나한테 기회로 보냐를 찾아가는 게 제일 좋고 물가 올라가는 것만 얘기하신다 그러면은 되게 부정적인 거죠. 지금 상황 물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마치 경기 침체는 크게 올 것 같고 뭐가 안 될 것 같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미국이라는 나라 같은 경우가 가장 뭐 디플레이션이라든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가 초인플레이션 이런 것들 다 극복해 본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네 번째는 뭐냐?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예. 여기서 시간을 가져라는 얘기는 뭐냐면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 건강.
아니 이게 복리는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서 돌아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돌아가셔야죠. 그러니까 워런 버핏 94세인가요? 찰리 먼거 102세인가요? 그러니까 오래 사셔야지만 복리와 인플레이션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자산. 그러니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건강 잘 챙기셔야 되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5번째는 뭐냐면 공부를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투자 공부를 계속 하셔야지 되지. 지금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시장을 떠나시는 게 아니라 계속 관찰하시고 이런 시장도 있고 저런 시장도 있고 또 그다음에 뭐 흔히 얘기해서 10년 주기설이라 그러면 1년 차의 어떤 모습들, 9년 차의 어떤 모습, 10년 차 다 다르거든요. 이런 거를 계속해서 겪어가시면서 내 자산도 같이 내 실력과 함께 투자 실력과 함께 이렇게 같이 올라가셔야지 그냥 포기하시고 또 10년 후에 경기 좋을 때 또 들어오시면 또 역시 주식은 나하고 안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부동산 공부하듯이 부동산 365일 공부하듯이 주식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죠. 뭐 하다못해 내가 그 스마트카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호불호가 갈리지만 그래도 스마트카 관련된 기업을 한 줄에도 투자해 놓고 계속 시장을 보시는 게 가장 좋죠. 그냥 뭐 예를 들어 테슬라, 일론 머스크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한 줄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게 제일 좋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부는 실전으로 하셔야 된다. 네, 진짜 돈 내고 깨져보기도 하고 상황 이런 거에서 또 다시 올라가는 것도 느껴보시고. 깨져봐야 된다. 앙데르콜 좀 이런 얘기 드리면 그렇지만 앙데르콜 스탈린이가 그런 책에 그 얘기 있어요. 진정한 투자자는 3번 파산해봐야 된다. 잔혹한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위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구나. 네. 오늘 이 11가지를 잘 정리하고 몇 번씩 반복해서 들어가지고요. 네. 한 2번, 한 번으로 줄였으면 좋겠네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몇 번째? 6번째. 예, 이제 6번째. 5번째가 공부였고, 예. 6번째. 6번째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시세 차익자들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투자로서 자산 증식하는 거지, 그러니까 부동산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고팔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내가 있으셔야 돼요. 인내심이. 예. 우리 다르게 얘기할 수 있죠. 멘탈 관리. 예. 이 인내심은 멘탈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멘탈 관리가 참 중요합니다. 예. 고통도 따르실 거예요. 지금 아마 고통이 따르는 순간 아닐까 싶은데 또 넘어가시면 또 지금의 가격이 어떻게 보면 또 추억 속의 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더 많이 할 걸 이렇게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7번째는 뭐냐면 절대 투자자는요. 그러니까 투자자로서 자산 증식하신 분들은 일확천금 그거에 대해서 유혹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세차익자들은 일확천금이라는 거에 대한 그런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야기 논할 수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복리로 가기 때문에 복리는 시간으로 일확천금을 누리는 거지 단기에 끝나는 그 일확천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자 운도 따를 수도 있어요. 운 따르는 건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을 좀 일확천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리하게 2m 장애물을 넘기보다는 30cm 계속해서 넘겨야 된다. 만약에 우리 대표님 2m짜리 허들 다리 발목 딱 걸려. 맞아요. 네. 다치죠. 파산까지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일도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일확천금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유혹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죠. 투자자는 그러니까 투자자로서 자산 지식을 하신 분들은 위기를 꼭 기회로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진리인 것 같아요. 이쪽 세계에서 나오는 투자자들, 우리 유튜브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투자자님들 항상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위기는 꼭 기회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이제 다르게 얘기하죠. 역발상 투자자라고 하죠. 역발상 투자. 예. 그러니까 벤자민 그레민이 100년 전에 그 강의하실 때 이런 얘기했어요. 워렌 버핏 스승이 1000명이 맞다고 해서 1000명이 다 맞은 게 아니다. 1000명이 틀리다고 다 틀린 게 아니다. 어찌 보면 지금이 그러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또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만 다를 뿐이지 그 상황이 그게 맞는 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역발상적 사고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9번째. 예, 9번째. 이런 겁니다. 뭐냐면 입체적 사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뭐 베스트셀러도 있지만 책도 있지만 가늘고
넓게인가요? 네, 가늘고 넓게 이렇게 보실 줄, 이렇게 다양하게 보실 줄 아시는 그런 거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깊게 공부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그 기업과 또는 그 종목과 이제 사랑하게 됩니다. 그럼 벗어나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좀 가늘고 넓게. 왜냐면 우리 임직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넓게 보실 줄 아셔야지만 큰 트렌드를 읽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너무 깊게 공부하시면은 거기에 매몰되셔가지고 트렌드가 지금 바뀌고 있고 이 회사가 잘못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빠져나오시니까 네. 입체적 사고를 가지시면은 때로는 이 입체적 사고는 이제 투자자뿐만 아니라 시세 차익자한테라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어떤 시기에 뭘 투자하고 어떤 시기에 뭘 투자하고 지금은 뭐 어떤 뭐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때 그걸 테마로 해서 어떤 분은 또 투자하셨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입체적 사고를 좀 가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트렌드라는 얘기도 될 수도 있고 안목이라 될 수도 있고 메가 트렌드 볼 줄 아는 그러한 능력이라는 말도 될 수 있고. 예. 그다음에 10번째는 이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길게 가신 분들이니까 투자자는 투자에 대한 비전을 좀 스스로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비전. 예. 내가 왜 4차 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투자하고 계신지, 그다음 왜 내가 스마트 카와 관련된 기업을 투자하시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비전을 가지셔야지만 지금의 인내가 고통이 아니라 하나의 그 소신으로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이런 기업들을 투자하셨는지 한번 리마인드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맞다 그러면 지금 비록 손실이 크다 하더라도 한번 믿고 가보시는 것도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또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는 뭐냐 하면 나에게 맞는 최적화된 포트폴리오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몇십 개씩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뭐 10개 미만이면 또 좋고 하니까 나에게 맞는 포트폴리오가 중요해요. 남이 해준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포트폴리오를 갖추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그러니까 아까 경제 성장을 이렇게 따라가는 포트폴리오가 있으실 거예요. 이게 맞다 그러면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엔비디아 50% 빠졌어. 카카오 50% 빠졌어. 이건 어차피 경제 성장을 따라가는 거니까 나는 곧 콜 이렇게 되는 거죠. 남들은 그거 하면 안 돼. 이거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게 맞아. 이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에게 맞으면 맞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나한테 최적화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시게 되면 힘들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 것 좀 고민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살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큰 배움을 위기 때 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런 게 좀 그럼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맞는 포트폴리오. 어떤 분은 그냥 뭐 진짜 뭐 빅테크를 그냥 모아가는 걸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나스닥이나 S&P를 모아가는 어떤 분은 코덱스일 수도 있는 삼성전자일 수도 있는 거고 네. 마음 편한 대로. 그렇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게 아니고 나한테 맞다 그러면 그게 맞는 거예요. A 사람한테 맞다 그러는데 B 사람한테는 틀리다 그러면은 여기 우리가 흔들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고 되게 와닿는 게 10번째 그 비전 갖기라는 게 멀리 보고 가는 건데 중간에 힘들더라도 그게 약간 소신으로 될 수도 있다고 그렇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 주식 투자하다 보면 힘들 때 많고 또 나는 이런데 또 방송에서 어떤 소수의 사람은 또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면 금방 또 흔들리고 그럼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그냥 꾸역꾸역 네. 꾸준히 소신을 갖고 가는 거 그거 되게 이게 많이 사실 쉽지 않죠. 음. 그래서 아까 중간에 이제 투자 공부를 계속하라. 거기에 제가 이제 실전의 경험을 갖고 가셔라라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 어찌 보면 시세 차익자들보다 투자자로서의 그러니까 올바른 투자자로서 나는 하기를 바라는데 이 올바른 투자자의 길을 가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죠. 네. 오히려 시세 차익자들 같은 경우 사고 팔고 하니까 빨리빨리 뭔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되는데 좀 그 투자자들은 장기적으로 가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쉽지가 않죠. 요즘 같은 이제 상황에서. 네. 11가지를 제가 한번 정리해봤는데 다시 한번 제가 언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좋겠다. 두 번째는 규모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 적절한 레버리지는 쓸 수도 있다.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궁극적으로는 또 오르는 거니까요. 자산 가치는. 그리고 네 번째는 시간. 이게 복리를 누리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강 관리가 중요할 수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항상 공부하는 자세를 견지해서 놓치면 안 되겠다. 기회를 또 놓칠 수도 있으니까요. 여섯 번째는 인내하고 특히 이제 멘탈 관리.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일확천금을 노리지 마라. 예, 투자자의 자세. 그리고 여덟 번째는 위기는 곧 기회라는 이 역발상이라는 키워드를 놓치지 말자. 그리고 아홉 번째는 입체적 사고. 가늘고 넓게, 얕고 넓게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10번째가 이제 비전을 갖고 소신을 갖고 가는 거고 11번째가 결국 나에게 맞는 포트폴리오 이걸 꾸리는 게 중요하다.
예. 어찌 보면 이게 다 우리 투자자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세요. 알고 있는데 지키지를 못하죠. 음. 들어보기만 했고 그게 또 이렇게 마음 깊숙이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시장이 좋을 때는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잘 의미가 없을 때도 있어요. 사실 워낙 잘 되니까. 근데 요즘에 아마 투자자님들이 맞아요. 이런 내용들이 기본이 되는 내용들이 또 내가 좀 실수를 했구나라는 식의 어떤 또 자기 반성도 되는 거니까 이거를 또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면 네. 또 시장은 또 다시 좋아질 때 또 음. 다시 한번 내 포트폴리오 한번 재점검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어떤 분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은 이렇게 자산 배분 투자를 많이 해오시던 분인데 그 상승장 때는 많이 못 먹은 거예요. 네, 그렇죠. 수익률이 네. 그 막 이렇게 막 테마주나 막 그 이슈를 따라가는 사람들보다 근데 지금이 오히려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또 이렇게 막 다른 자산에서 또 가격 올라오면 네. 팔고 또 살 수도 있고 여러 옵션들이 생겨가지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투자님들께서 지금 힘드니까 이제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일단은 자기 스스로 한번 내가 투자를 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세 차익자로 하고 있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세 차익자가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있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잘 스스로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끝내기 전에 요거 한 가지만 또 여쭤볼게요. 아까 이제 카카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삼성전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겠죠. 삼성전자도. 네, 가겠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호불호가 요즘에 또 너무 심하게 맞아요. 얘기 나오시는데. 너무 안 좋은 댓글도 많아요. 맞죠. 사실 배신되는 거 사실이죠. 솔직히 96,000원대까지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1년 반 동안 사실 이게 뭐예요? 이건 사실은 저는 이건 뭐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주가 관리 너무 안 하는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물론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망하니까 이제 온갖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본질은 가겠죠. 예, 갑니다. 예. 이번에 보셨지만은 이제 반도체는 엄청난 겁니다. 예, 엄청난 거니까.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TSMC가 더 갈 것이냐, 삼성전자의 주가 수익이 더 갈 것이냐 그런 차이지. 우리가 과거에 삼성전자가 올라왔던 거를 앞으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예. 그러니까 우리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한번 공부 더 해보시면요. 반도체라는 게 우리 4차 산업에 있어서는 핵심 중에 핵심이고 어떠한 다큐를 보니까 제목이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최종 병기래요. 반도체 표현을 딱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여기 옹다 책방에도 반도체 전문가님 나오셔가지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삼성전자 잘 될 거라 보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보다도 먼저 와가지고 반도체 공장부터 가고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1년 반 동안 좀 이렇게 지지부진한데 아까 3년은 최소 보라고 하셨잖아요. 아직 1년 반 남았네요. 네, 맞습니다. 1년만 더 참으십시오. 그리고 또 내년에는 특별 배당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여기에서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인내하는 것도 좀 배울 필요도 있는 거고. 그럼요. 예. 네. 필요하죠. 예.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그럼 끝으로 좀 한번 또 강조해 주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이 우리 지금 시장이 펀더멘탈의 문제도 있는 건 사실인데, 근데 우리가 잘해보자고 지금 이제 돈이 많이 풀린 거거든요. 그래서 미 연준하고 그다음에 미 정부가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그러니까 정책들이 시장에서 신뢰를 얻게 되는 순간에는 경기 침체와 상관없이 돈이 먼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반영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금리가 또 몇 차례 더 인상이 될 건데, 그게 사실은 이제 우리한테는 이제 투자자들한테는 고비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시장에서 이제 제대로 정책이 잘 먹히고 있다 그러면은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조만간일 수도 있지만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장마의 후반부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잘 한번 버티시고 그다음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투자자는 지금이 공부하는 시기입니다. 시세 차익자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또 다른 투자의 경험과 실력으로 바뀌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대표님 항상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희망의 말씀 전달해 주시고 멘탈이 흔들릴 때마다 붙잡아 주시고 투자자가 뭔지 그런 태도와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좀 짚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 대표님 이 정도에서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식 투자와 머니사이클의 저자이신 안동훈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